요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치아 건강에 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3대 생활 조건인 의식주. 그중 식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으면 씹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고 발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턱 성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자존감이 떨어져 인간관계까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빨이 흔들리고 뭔가 빠질 것 같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불편했어요. 친구들이 옆모습을 보면 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치열이 일단 안 좋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음식물도 좀 많이 끼고 찝찝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말하는데 약간 발음이 새는 느낌이 들어서 발표할 때도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었어요.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음식을 잘 씹거나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외모의 콤플렉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양치질이 어려워 치아 위생 관리가 까다로우며 충치나 잇몸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고 하는데요. 적절한 시기에 치아 교정을 진행한다면 외모 콤플렉스와 기능적인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교정 치료를 받기에는 눈에 띄는 교정 장치와 불편함 등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외관상 티가 잘 나지 않는 투명 교정 장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투명 교정에 대한 모든 것을 손시은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는 저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작 기능에도 역할을 많이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심미를 많이 신경 쓰는 시대다 보니 웃을 때 예쁜 미소를 만들어주는 치아 교정은 심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보다 치아가 너무 앞에 나와서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돌출입도 있습니다. 치아 위아래가 잘 닿지 않는 개방교합, 그리고 아래턱이 위턱보다 큰 주걱턱이나 아래턱이 위턱보다 너무 작은 무턱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금니는 닿으나 앞니가 잘 닿지 않는 개방교합도 있으시고 반대로 앞니가 너무 깊게 물리는 과개교합의 경우도 있습니다. 앞니는 다 정상이신데 어금니만 반대로 물리는 가위교합의 경우도 교정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조직에 지속적으로 약한 힘을 주었을 때 그 주변 조직이 반응하면서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원래 치아의 모형을 그대로 본딴 장치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서 원래 이와 다른 장치를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그 다른 부분에만 약한 힘이 주어지게 되겠죠. 이 방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다른 장치, 또 여기서 또 조금 다른 장치를 여러 단계로 반복해서 만듭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투명 교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정 치료하면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일단 웃었을 때 보이는 교정 장치와 철사인데요. 투명 교정 장치는 장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미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치아에 붙여져 있는 장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장치가 브라켓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치가 잘 된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산한 겨울 공기가 마음마저 서늘하게 만들던 12월의 오후. 학교를 끝내고 병원을 찾은 효원이는 처음이라 그런지 조금은 어색한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곳니로 인해 치열이 고르지 않아 음식을 씹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껴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사할 때 씹을 때 제일 아픈 거랑 나중에 양치질 할 때 좀 음식물이 사이사이 끼인 게 잘 안 빠지는 게 제일 불편했어요. 이빨이 예뻐지는 것뿐만 아니라 좀 씹을 때도 그렇고 나아진다길래 그런 것 때문에 교정 치료 결심하게 됐어요. 효은이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아프거나 하는 걸 저도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효원이가 이제 음식 먹고 아파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웠고 좋은 시기가 되면 이 교정 치료를 해보고 싶었지요. 예. 투명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 검사를 먼저 하는데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치아 교정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지금 효원이가 받는 정밀 검사가 바로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사선 사진 검사, 3D 얼굴 스캔, 그리고 3D 구강내 스캔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입술의 돌출 정도, 치아가 비뚤비뚤한 정도, 치아의 물림 정도, 그리고 치아와 잇몸이 건강한지를 이 검사로 정확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교정치료 후 예상되는 모습과 치아 배열을 미리 볼 수 있어서 환자가 원하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정 치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한계로 남습니다 하고 환자분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환자분마다 문제점도 다르지만 해결해야 될 목표점도 다르고요. 원하시는 점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골격의 위치가 다르기도 하지만 뼈의 두께도 다르고 비대칭의 정도도 다르고 입술의 두께도 다릅니다. 치아가 같이 생겼어도 웃을 때 치아가 보이는 노출의 정도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환자분이 오셨을 때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환자분이 원하시는 것이 교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제일 1번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한 이제 진단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때 엑스레이 자료, 구강내 사진 체득, 구의 얼굴 사진 체득, 스캔을 해서 구강내의 치아 상태와 일부 뼈의 모양을 그대로 모델로 옮겨내게 됩니다. 위턱은 얼마나 앞 뒤에 있는지, 치아는 얼마나 앞 뒤에 있는지, 삐뚤한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하게 돼요. 치료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는 투명 교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클린책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치아를 먼저 옆으로 혹은 뒤로 움직이겠다. 앞니는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겠다. 어금니는 어떻게 움직여야지 하고는 거기에 맞는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내게 되면 그 단계에 맞는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해서 국내로 보내오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한 4에서 6주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환자분은 장치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 손시은이고요. 우리는 오늘 처음 본다, 그죠? 입안이랑 간단하게 한번 보고 나중에 아버님한테도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혹시 딱딱한 거 먹을 때 턱에서 소리 나거나 되게 아프거나 그런 적 있어요? 네. 지금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완전 가까이 있고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아니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부터 처음 사진 찍을 때 보니까 양치가 잘 안 돼가지고 있던데 지금은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 다 물어보세요. 밥 먹기 조금 불편하겠다 지금은, 그치? 검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고 아버님하고 같이 설명만 간단하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아버님 모셨거든요. 정면에서 보시면 치아가 좀 삐뚤삐뚤한 상태이고요. 위에 치아가 밑에 치아를 어금니로는 잘 이렇게 팍 못 덮는 상태고 웃을 때 사실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옆에가 좀 까만 부분이 많이 보이는 상태라 저희가 치열이 좀 좁다고 판단이 되어서 성장기인 아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많이 넓혀서 이를 조금 펴보는 과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예요.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구강내 상태를 검사하고 사진도 찍어 봤더니 골격의 부조화는 관찰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웃었을 때 옆에서 보는 치아가 많이 보이지 않는 폭경 부조화가 관찰이 되었고 많이 심한 삐뚤함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치열공이 공간이 좀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폭경이 좀 좁기 때문에 이 부족한 폭경 부조화를 개선을 한 다음에 지금 삐뚤삐뚤한 치아를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앞니가 지금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옆으로 확장을 대열해보고 얼굴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봐요. 혹시나 심리적으로 입을 조금 더 넣고 싶다거나 구순돌 출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분과 환자분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발치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딱히 교정 이런 거 하기 전에는 그냥 아픈 대로 살자 했는데 지금 교정 치료 시작하고 나서는 나중에 하고 났을 때 부작용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쁘게 잘 되면 좋겠고 유지장치 같은 것도 잘 껴가지고 나중에 교정 한 번 더 하는 일 없이 그냥 지금 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얌전히 엄마 옆을 지키고 있는 이 소년의 이름은 남승엽입니다. 얼굴만큼이나 성격도 착해서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승엽이가 병원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입술이 좀 튀어나와서 친구들이 옆모습을 보면 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어요. 양치할 때 이빨이 올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 사이에 끼이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치아에 특별히 본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은 크게 없었는데 치아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양치가 잘 본인이 스스로 잘 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고 이제 배열이 조금 많이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승엽이와 상의를 하고 이제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승엽이와 엄마는 클린 체크를 확인하고 장치 사용 설명과 함께 첫 장치 착용을 하게 됩니다. 클린 체크는 치료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으로 치아에 부착될 어태치먼트의 각도와 방향을 조절해 치아의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치료 계획을 바탕으로 최종 교정 장치를 제작하게 됩니다. 클린체크라는 것은 인비절라인 장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계획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브라켓 교정이랑 비교했을 때 그 투명 교정 장치는 치아 하나를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치아를 먼저 움직일 건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어떤 단계로 움직일 건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야 장치가 만들어져서 오는데요. 단계의 개수부터 어느 치아를 먼저 움직일 건지 순서, 그 다음에 이를 물리게 했을 때 어떤 치아를 강하게 물리게 해서 끝이 날 거다, 아니면 앞니를 어느 정도 덮게 해서 끝이 날 거다 등등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다 지정을 해줘야 그에 맞는 장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이제 장치가 처음 나오는 날이라 받으시기 전에 치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할 거거든요. 승엽이는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요 네 번째 치아를 뽑은 상태이고요. 보통은 이제 가운데 있는 치아를 뽑고 나서 옆에 있는 치아들을 먼저 발치한 공간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앞니를 뒤로 당기고 또 이를 넣고 앞니 당기고 이를 넣고 앞니 당기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래쪽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송곳니가 먼저 펴지고요. 어금니도 같이 앞으로 옵니다. 아래턱이 작기 때문에 밑에는 앞니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니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어금니가 앞으로 많이 오도록 계획을 해놓은 상태예요. 요거는 발치한 공간을 닫을 때 위쪽과 아래쪽 배열을 간격을 줄이면서 갈 때 위쪽은 위로, 뒤로 움직이면서 가게 되고 아래쪽은 내리면서 간격이 점점 줄어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엽이는 첫 번째 장치를 맞춰보게 되는데요. 앞니 쪽 먼저 넣고 차례대로 꼭꼭 눌러주면 된다고 하니 승엽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치를 승엽아 꼈다 뺐다 할 때 많이 아픈 부분은 이가 움직이는 부분일 수 있거든. 그래서 꼈다 뺐다 할 때 아프다고 만약에 대충 이렇게 약간 걸쳐서 넣거나 그러면은 이가 잘 안 움직일 수 있어. 알겠지? 거기만 좀 신경 써서 넣으면 돼. 승엽이는 한 2년 전에 처음 내원했고 하악이 너무 작아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았고 어머님과 상의하여 1차 교정 치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내원했을 당시고
1차 치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처음과 비교해서 보면 아래턱이 많이 뒤로 들어가 있던 것이 지금 기초 공사를 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유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자리가 많이 비좁죠.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서는 소구치 발치를 먼저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머님이 이제 확장 배열 해보니까 결국은 입이 나와서 소구치 발치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승엽이는 처음부터 발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승엽이는 소구치를 발치하고 치료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지금 승엽이 입 안은 거의 0번의 입 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1번 장치를 승엽에게 맞춰보고 장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장치를 꼈을 때는 1번과 2번의 모양이 약간 다른데요.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장치를 잘 쓰면 2번의 모양에 거의 가까운 모양으로 치아가 움직이게 됩니다. 2번에 이가 거의 다 맞아지면 또 3번으로 바꿔서 끼게 되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진의 경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계획을 또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치아가 어떻게 이동되고 완성되는 그 치아의 배열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좀 오랜 교정 치료 기간인데 좀 믿음을 갖고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정을 한 이빨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게 잘 다시 보관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올바른 일이 있다고 자랑하고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예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낭낭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나운서가 꾸민 예별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이렇게 연습하곤 하는데요. 자신감이 가득한 예별이지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치아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프진 않았는데 양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찝찝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교정할 엄마가 권하셨는데 공포심도 느껴지고 일단 외관상으로도 약간 안 좋아 보일 것 같아서 조금 꺼려해서 그때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제 꿈이 또 아나운서고 약간 그런 외모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치열이 아무래도 골라야지 이제 화면이 잘 나올 것 같아서 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교정이라는 걸 약간 사치다 해가지고 안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애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얘가 치열이 바르지 못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얘한테만큼은 그거를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아서 제가 꼭 이거만큼은 해라 하고 권했었죠. 연습을 끝낸 예별이와 엄마는 진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는데요. 오늘은 장치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한 후 다음 단계 장치를 받게 됩니다. 예별이 안녕. 끼는 거 많이 안 힘들었어? 예별아, 끼면서 어디 되게 아프고 그런 건 없어? 그럼 이를 한꺼번에 뒤로 미는 게 아니고 하나씩 뒤로 밀거든. 이 사이가 자꾸 벌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음식물이 끼는 거라. 끼고 있으면 얘가 원래 계획대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해볼까? 얼마나 벌어졌나 한번 보자. 보통 저희가 진행을 하면 그날 왔을 때 이전에 장치를 꼈던 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트래킹 체크를 하는데, 정면에서 봤을 때 장치를 끼고 있는 부분이 치아랑 장치가 딱 붙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옆에서 보면 장치가 약간 떠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체어에서 체크를 할 때는 광선같이 빛을 쪼여서 체크를 하거든요. 예별이가 이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게 조금 떠 있다고. 네, 얘기를 하던가요? 네, 지난주에 바꿨을 때 네. 이게 그전 거는 꽉 네. 이번에 건 조금 좀 뜨는 것 같다고. 새 장치가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꽉 끼고 있다고 해서 이가 저절로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꽉꽉 눌러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이가 압력을 받아서 치아 모양이 장치 모양으로 따라가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렇죠. 당기고 쪼고. 네네. 혼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추위같이 이렇게 몰랑몰랑한 장치들이 고르게 이가 좀 잘 따라가도록 보조적으로 장치가 잘 피팅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자주 써주면 써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양치도 잘 되고요. 다른 거는 이제 밑에 음식물 끼는 거 그것만 조금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별이는 고생 많았어. 앞에서 봤을 때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약간 토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다물었을 때 보통의 정상적인 위치가 위쪽의 송곳니가 아래쪽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 사이쯤에 오는 게 보통의 교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별이는 옆에서 봤을 때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약간 달라요. 아래턱이 좀 작은 편에 속하거든요. 이 교합을 개선을 하기에는 확장 배열도 가능하고 혹은 발치도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상태였는데 입이 좀 나온 것 같다고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발치로 교정 치료를 하기로 상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쪽에서만 편측 발치를 해서 아래턱이 너무 작은 것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위아래 둘 다 발치를 하진 않고요. 위쪽에서만 발치를 하고 지금 배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뒤로 움직이고 위로도 약간 더 움직여주면 더 예쁜 미소가 얻어질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앞니를 공간 닫을 때 뒤로 위로 움직일 거고요. 공간 폐쇄가 끝났을 때 보고 저희가 치아의 미세한 조절이 아마 더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간이 폐쇄가 되고 나면 어디셔널 장치를 더 이용해서 치아 미세 조절을 더 추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정하기 전에는 치열이 좀 고르지 못해서 약간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고 그런 점이 있었는데 나중에 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치열도 고르게 돼서 나중에 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지후는 오늘 교정 치료가 끝나는 날입니다. 치열과 턱 문제로 병원을 처음 왔을 때 그 막막함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랫니가 좀 많이 안 골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빨 사이사이에 끼이는 게 많아가지고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씹는데 일단은 불편함이 좀 사라져서 약간 야채 같은 거 그런 것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됐고 고기나 이런 것도 이빨에 잘 안 껴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얼굴을 보면 지우는 밑에 턱이 약간 이쪽으로 가 있다 얘가. 그래서 눈, 코에 얘가 딱 맞을 수는 없어. 얘네 둘이가 만나야 되는데 밑에가 너무 앞에 있어서 요거를 뒤로 밀어서 배열을 한 거라고 보면 돼. 지금 봤을 때는 앞뒤 위치는 다 괜찮고 앞니도 배열이 잘 돼서 떼도 될 것 같거든. 이 상태에서 그냥 끝 하면 이들이 다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요 모양으로 안에 철사를 붙여놔야 요 이가 안 돌아가. 요거 붙여놓고 씹을 때 불편한 데 없는지 한번 봐줄게. 지우는 위아래 치아가 약간 공간이 모자라서 치아가 약간 삐뚤삐뚤한 상태였고요. 위에 턱의 가운데서는 여기 있는데 아래 턱은 가운데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들이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듯한 양상을 볼 수 있어요. 본인은 턱이 나온 거는 별로 개선을 원하지 않는다. 이가 삐뚤한 것만 개선을 원한다고 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상태로 발치를 하게 되면 너무 입이 합죽해 보일 수 있고 입술 두께도 얇기 때문에 지금보다 합죽해지는 거는 심미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다 나오게 되면 위의 앞니보다 아래쪽 앞니가 더 많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반대교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전체 치열을 뒤로 미는 계획을 했고요. 총 두 번의 장치를 썼습니다. 첫 번째 장치에서는 아래쪽 앞니가 뒤로 먼저 그다음 어금니가 순차적으로 뒤로 가고 있죠. 조금 더 잘 맞아지도록 개선을 하는 장치를 한 번 더 만들어서 미세 조절을 한 다음에 장치를 떼는 계획이었어요. 보시면 위쪽에는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이 됐고 아래쪽도 이 정도로 보입니다. 지후의 마지막 치료가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참고 선생님의 말씀대로 잘 실천했던 지후. 그 결과도 좋을 것 같네요. 지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교정 치료한 거 축하해. 다 끝났다 이제. 또 한 번 할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안 꺼졌어야. 모든 교정이 끝난 지후의 모습.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웃는 게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졌고 미관상 그냥 웃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웃는 거 못했는데 그게 제일 바뀐 점 같아요. 투명 교정 치료는 청소년 환자에서 장점이 많은 교정 치료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경험이 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환자분께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협조도가 아주 많이 요구되는 교정 치료이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법과 착용 시간을 잘 지켜서 사용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서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적절한 시기에 예쁜 미소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음식을 씹어먹는 저장 능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는 심미적으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골칫덩어리가 되기도 하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고민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와 치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미소를 되찾으시는 건 어떨까요?